4선의 관록을 넘어 5선의 꿈을 향해. 저 리얼토크 한판은 이제 오늘 처음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시는데요. 좀 살벌하다. 정치 신인들 예. 그 싹을 저 미리미리 싹싹싹 김순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젊음도 갖고 있고 여성도 갖고 있고 벤처 사업가라는 이미지 갖고 있는데 조금 고령이시고 다선 의원이고 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지상으로 좀 불리하지 않으실까요? 여당 중진, 정책통, 예산 전문가, 견제일. 이게 기승전 변계. 해당 지역구의 소각장이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해당 의원인 우리 변 의원님 책임론을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지 못했고 저도 알 수가 없었고 우리 당의 시의원조차도 뭔가 있긴 있는데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오래 갔단 말이죠. 아니 그 공모 사업이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죠? 난 그게 공모 사업이 아니에요. 그 변의원님도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저기 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지금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미리미리 해줬으면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 싹을 잘라버리자. 사업장 폐기물은 국가가 처리해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한판이네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 총선 모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2020년 2월 기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출마 후보자 한 분씩을 모시고 속 시원한 한판 펼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 청주 청원구에 출마하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 리얼토크 한판은 이제 오늘 처음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시는데요. 근데 가끔 시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살벌하다. 그 느낌이 살벌까지는 알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4선의 관록을 넘어 5선의 꿈을 향해입니다. 한참 어렵고 바쁜 시간인데 한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우리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분들 또 청원 구민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부터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 시민 여러분, 청원 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원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변재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청주 청원 통합 전 청원군에서 3선을 하고 통합 후에 청원구에서 초선했습니다. 초선 의원 같은 정신으로 지난 4년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정책연구원을 원장을 겸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정책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당의 중진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범석 시장과 함께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의 발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넘쳐 흐르네요. 아니 의원님 계속 4선의 관록을 얘기했는데 초선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청원구에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유지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초심을 잃지 않은 자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관록이 있는 사람이 초심을 갖는다면은 그 사람이 이기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시는 후보님마다 여쭙는 공식, 한판의 공식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변재일 후보께서는 왜 5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도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출마했습니다. 청원군에서. 그 당시에 정부통신부 차관 하다 출마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청원군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청원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산업단지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그동안 청원군 지역의 변화를 보면은 오송이나 오창이나 죽보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조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당의 중진 의원이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을 정부도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그 정도 위상에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가 도당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님도 되시고 한범석 시장님도 되시고 도의회 시의회가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때야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뭔가 힘을 발휘할 때다. 그래서 그동안 의정성 활동하면서 쭉 보면은 도지사와 시장과 여당 때 예. 제가 예. 그때가 가장 일하기 어렵습니다. 협조, 유기적 협조가 되니까. 예. 지금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나를 키워준 지역 주민, 지역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할 시점이 아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5선까지 도전을 하신다는 말씀. 제가 그만둔 다음에 이거 변재리가 했어. 이런 것이 분명히 기억되도록 오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넘쳐 예. 흐르시는데 우리 예. 그 변 후보께서는 공천 과정 그렇게 지금까지 뭐 지금 21대까지 오면서 그렇게 뭐 어려웠던 적은 없으셨죠? 이번에도 단수도 있잖아요. 크게 어려웠던 적은 없죠. 그 지역구 그러니까 그 정치 신인들 네. 그 싹을 좀 미리미리 싹싹싹 자르기 때문에 못 올라오게 아예. 그래서 아예 여기 접근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아주 이번에도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정균영 감사도 예. 일찌감치 예. 우리 변 후보님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 같고 그 사전에 정지를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으시죠. 예. 일단은 뭐 제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제가 큰다는 것은 저 스스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키워주고 예. 제가 또 중앙에서 역량을 발휘할 적에 동료 의원들이나 선배 의원들이 키워주고 그러면서 크는데 좀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무가 크게 성장하면은 그 밑에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기회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삐딱한 질문인데 이제 삐딱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4차 산업 시대, IT 예. 산업 시대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지금도 민주당 앞으로도 민주당 최고의 정책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확실합니다. 어떤 제가 면에서? 예. 그 4차 산업혁명 얘기할 적에 3차 산업혁명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보통신부 차관이 정부와 기획실장과 또 정보도 차관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서 그 당시에 이제 엘빈 토플의 제3의 물결이라는 게 유명한 때 아닙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엘빈 토플의 제3의 물결을 탐독하시고서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와 혁명 과정을 앞서 나가자. 예.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저를 엄청나게 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강국됐죠. 그렇습니다. 이동통신망이 5G 서비스가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할 정도 예. 발달했고 예.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어떻게 기구를 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데 예. 청주에 내려와서 예. 청주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주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언론사 관계자들이나 청주시의 그 무슨 경제인 모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청북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서 강의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물론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역에서는 강조 안 합니다. 내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수가 될 테니까 나쁘봐 주시오. 예.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중앙정치무대에서는 저 민주당 정부가 전반기에는 일자리도 성장, 소득도 성장론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신자유 시대의 병폐, 불평등이라든지 불공정이라는 걸 수정하고 바꿔나가는 데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후반기는 규제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혁신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진,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나갈 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 전환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 예. 총선 판세 분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원구 승리의 전략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질 후보께서 이제 뛰시는 거고 미래통합당의 김수민 후보, 이 양자 대결이 지금 가장 군소 정당에서는요. 지금 뭐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된 분들이 계셔서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될지는 이제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많은 유권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양자 구도를 가장 주요 대결 구도는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급작스럽게 보수 정당이 통합하면서 김수민 전 의원으로 단일화가 돼버렸어요. 단수 공천이 돼서 이제 경쟁이 이렇게 되게 됐는데 그 뭐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구도가 잡히리라고는 예상을 하셨었나요? 예상은 좀 했죠. 왜냐하면 기대는
선거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도가 만약에 3자 구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기대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도가 원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떨어지는 데다가 또 김수민 후보께서 그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당히 강하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김수민 후보께서 그 미래통합당 그 당시는 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로 아마 당적을 옮겨서 출마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프레임상 보면은 유력한 경쟁 후보인 김수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젊음도 갖고 있고 여성도 갖고 있고 벤처 사업가라는 이미지 갖고 있는데 우리 변 의원님은 조금 고령이시고 다선 의원이고 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지상으로 좀 불리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제 선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총선은 항상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집니다. 예. 게다가 보니까 총선을 갖다가 내가 대선 사이에다 집어넣는 것도 중간 평가적 예, 성격을 예, 갖게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중간 평가인데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도가 얼마냐.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중요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여당 지지도가 떨어지면 정권 심판론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여당 지지도가 높으면 정권 견제론이 나옵니다. 아하. 이 대통령이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그대로 독주하는 건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한테 견제할 힘을 주십시오. 아하.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제가 민주정책연구원장을 하면서 역대 선거를 쫙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심판이나 견제냐. 네, 심판의 견제냐. 예. 이 상태에서 과연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잘된 선택이냐 전략적으로.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갖다가 국민이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을 상대로 정권 심판을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흐를 수도 있다. 아하. 이거 저는 민주정책연구원장 하면서 이런 거 선거 때마다 많이 따졌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안 맥힐 수 있다. 예. 이것이 중간 평가적 성격의 성격에서 8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총선에서 인물론이라는 것은 한 20%? 그 정도가 차지하는데 저희 당에서 이제 FGI라는 걸 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FGI를 해서 실질적으로 청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충청북도 도민들이 한 20명 모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 토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 충북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대부분이 중앙정부 의존형 발전 전략을 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시종 지사님, 한범덕 시장님 뭐 매번 국회 쫓아다니고 중앙정부 쫓아다니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중앙정부 의존형 발전 정책을 가지고 있는 데는 누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 예. 이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의 큰 기준이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여당 중진, 정책통, 예산 전문가, 견제일. 이게 기승전 변제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프레임상도 그렇고 이제 실질 득표상에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그동안 변재 의원님께서는 주로 이제 도심 지역, 예를 들어서 오창읍이나 율량 사천동 쪽에서 많은 득표를 해서 경쟁 후보들을 이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여성 의원인 김수민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오히려 미통당의 그 김수민 후보가 더 득표를 할 수 있다. 지역 득표상으로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구도가 있으니까. 됐는데.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제가 그동안 그 세 번 상대했던 오성균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젊은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17대 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젊은 50대 후보였죠. 초반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 젊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변화와 혁신을 원합니다. 기성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1차 산업혁명의 기존의 질서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못 가고 있는데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고 그중에서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적 가치가 무엇이냐. 할 적에 뭐 우리 당에서 그동안 오래 얘기한 소리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자. 예.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가자. 승자 독식의 정치, 승자 독식의 경제구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해서 이제는
또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자. 예. 그 과정에서 혁신적인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젊은 지도자고 그 사람이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지 육체가 젊다고 해서 정신까지 젊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지역의 발전에 많은 공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전 해당 지역구에서 그 소각장 문제 등 환경 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부기면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경쟁 후보 측에서는 그 책임, 그 해당 지역구의 소각장이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해당 의원인 우리 변 의원님 책임론을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후기리 소각장 문제가 오래됐죠. 예. 그 2004년도에 그 이제 처음 출마할 때부터 예. 후기리 소각장은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된 것이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에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산업단지별 소각장 의무 설치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창 산업단지가 소각장과 매립장을 건설해야 될 의무를 가진 유일한 산업단지가 그렇죠. 되고 그 위에 오송산단이고 뭐고 하나도 이제 소각장 필요 논란 없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할부터 제가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창산단에서의 소각장과 매립장은 그 전에 벌써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왔죠. 노력해왔는데 아마 2015년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이승훈 전 시장. 예, 이승훈 새누리당 전 시장이 이 오창 소각장 문제와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ESG 청원에 협약을 했죠. 비밀 협약 그것도. 근데 거기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승훈 시장께서 중앙정부에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차피 행정은 공개행정이거든요. 예. 비밀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공개행정이 원칙인데 협약서 사항에 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은 비밀로 한다. 예. 있을 수 없는 소리죠. 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없다.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다 공개된 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제가 우리 당 시의원을 통해 갖고 자료 요청해봐. 자료 요청해서 자료 좀 보자. 뭐 하고 있는지. 예. 근데 자료가 안 나와요. 자료를 시청에서 담당과에서 안 주는 겁니다. 제공하지 않는다 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 유정 때문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후기리로 매립장이 넘어가고 후기리의 소각장이 그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알지 못했고 저도 알 수가 없었고 우리 당의 시의원조차도 뭔가 있긴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상태로 오래 갔단 말이죠. 아니 그게 공모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 아니에요. 예? 소각장이나 매립장 건설 공모 사업이 아니고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있던 걸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 절차가 비밀리에 진행되면은 알 수가 없는 상태 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시장이 딱 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던 난리 거죠. 났죠. 예. 최근 그때- 감사도 진행한다고. 그러고 그럼요. 뭐 감사 요청내서 아직까지 감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여기선 따지지 자, 그러니까 말자. 모든 저는- 사람들이 자. 시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시의원이고 없잖아 골프 치러 나갑니까? 그리고 주민들 일부도 뭐 뒷돈 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도 과연 그 부분을 예. 과연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진짜 이게 맞았냐는 부분도 철저히 봐야 되고 예. 예? 의원님 이런 말씀 전체적인 틀에서 이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금 김수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 변 의원님도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지금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좀 미리미리 해줬으면 너무나 얼마나- 좋지 않았겠냐 하는 알겠습니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정치 문제를 이슈하는 건 좋지 않다. 네.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정치 이슈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 이슈화로 답변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의 생명과 환경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 이슈하지 말자. 예. 어떻게 합심해서 풀자. 예. 이 소리거든요. 그럼 현재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정주시장이 끝까지 맡겼다고 했습니다. 예. 물론 소송하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이길 수도 있다고 보는 전제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심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 싹을 잘라버리자. 솔직히 말해서 폐기물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예. 생활 폐기물은 누가 처리합니까? 지자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하죠. 사업장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업장 폐기물 누가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폐기금관리법에서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자가. 사업자가 처리하다 보니까 민간 쓰레기 매입장 소각장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누가 걷어갑니까? 환경부가 걷어가요. 국가에서. 환경부가 걷어갔으면 환경부가 국가가 사업장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제가 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생활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걸로 했다면은 예. 사업장 폐기물은 국가가 처리해라. 많은 사람들이 왜 수도권의 소각 물량이 청주와서 태우느냐 이런 거 많이 말도 안 돼. 시작하고요. 전국의 그러니까 18%가. 권역별로 다 처리하자. 수도권 것은 수도권에 처리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이것을 몇 번 주장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환경부 장관이 권역별 처리 문제 검토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권역부 처리를 우선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사업장 폐기물의 국가 책임제 아니면은 국가가 못할 것 같으면 광역단체장한테 줘라. 그렇게 하면 광역단체가 하게 되면 법대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의 소각장이 저기 강내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 별 논란 없죠. 예. 왜? 허가 용량의 80% 수준에서 태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니까 관리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 폐기물도 이제 민간한테 맡기지 말고 국가가 하든지 지방자치단체 하든지 이제 공공이 처리하자. 그건 21대 총선에서 의회에서 이제 정해지겠죠. 또 그건 제가 이번에 총선 끝나면은 20대 총선에서 법안 제출할 겁니다.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법 2004년부터 법을 냈는데 작년 10월달에 통과됐어요. 글쎄요. 예, 그 정도로 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시민, 국민 입장에서의 모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 방향을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국가 책임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는 관철시킬 수 있다. 이번에 당선이 되면 5선이시잖아요. 예. 당선이 되면 뭐 민주당 내에서도 거의 최고참 의원 그렇습니다. 예. 반열에 드시는데 포스트 정세균이나 포스트 이해찬이라고 할 정도로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국회나 아니면 행정부 내에서 그에 걸맞는 5선에 걸맞는 지위에 도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떤 뭐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내가 구현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지 예. 내가 국회의장이 되겠다, 내가 부의장이 되겠다, 내가 총리가 되겠다 그런 포지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자리를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포지션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걸 주변에서 나한테 기대를 한다 하면은 충분히 그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 정책은 뭐 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다 할 정도로 다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오래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각 부처가 하는 일을 사실 내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드리는 것도 정책의 의장이나 그런 걸 오래 하면서 각 부처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제가 국무총리에서 10년 근무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 조정 업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 조직이 바뀌어도 그게 그겁니다. 어느 부서에 누구를 찔르면 뭐를 찔르면 돈이 나온다. 어디는 뭐가 약하다. 이런 건 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 머리를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그 정치와 경제의 혁신, 우리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공약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청구 요번에 보니까 언론에 이제 공표된 거 우리 변 의원님의 공약을 보니까 정말 그 청구를 위해서 엄청난 공약들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어마어마. 정말 일반 뭐 초선 의원이나 아니면 무소속이나 야당 같은 경우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첫째는 이제 시청자분들 많으면 어려우니까 의원님. 첫째는 방사능 가속기죠. 사실 이게 힘듭니다. 이게 물리학의 그 중에서 원자의 전자를 뽑아서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서 밝은 빛을 만들어서 거대 미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진짜 초성능의 현미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설명하기도 힘들고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전문가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부에 건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해서 들어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기리에 있는 그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43만 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들어앉는 면적이 20만 평입니다. 그 정도 거대한 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충청북도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 문제라든지 바이오 신약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가 오창을 중심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새로 후발 효과가 엄청나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들었으면 40만 명 부족하다. 20만 배 더 늘리자.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다.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를 그동안 지원해주고 키워주신 오창 지역에 대한 저의 선물이다. 라는 차원에서 끝까지 관철시킬 겁니다. 예. 그리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두 번째는 해주시죠. 이제 그 북이면 지역하고 내수 지역을 증평 IC와 청주 공항 사이를 미호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걸 내놨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건 충분히 이시종 지사님하고 한범도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시종 지사께서 그 에어로폴리스 1, 2, 3지구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산업단지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산업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계획 중에 하나가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과 주거지가 어우러진 신도시 개발을 지원하겠다. 아하. 예. 그래서 거기를 선도 투자지구로 지정해서 어떤 규제 완화도 해주고 재정적 지원도 해주겠다. 이런 것을 문재인 정부의 그 공항발전 계획을 내놨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시용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공항 인근의 산업단지 개발 잘 전략하고 맞겠네요. 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주변의 신도시 개발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예. 두 개를 딱 묶었어요. 아하. 묶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아하. 왜냐하면 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증평 IC와 청주공항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의 준고속철도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청주공항에서 동탄까지 34분 걸립니다. 아우. 그러니까 동탄에 가면은 GTX 타고서 서울까지 20분 가고 이렇게 돼서 경쟁력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아. 증평 IC를 통해서 증평군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증평 IC는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거거든요. 아. 충분히 이 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 한두 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임기 내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진을 시작은 할 거죠. 자, 이제 만약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또 승리를 거머쥐신다면 네. 5선 의원이 되십니다. 예. 5선 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이번 이 법안만큼은 내가 꼭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겠노라.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선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역시. 국가 책임제를 확정해서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하겠다. 예. 이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변재일 의원님께서 한 판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도 저희가 좀 예. 속 시원하게 좀 해명도 예, 됐고 아마도 지역 구민들께서도 이해가 예. 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자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저는 뭐 이거 선제방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정대화라고 고요함으로 시끌벅적함을 이긴다. 그 평소 스타일이 조용조용하시고 신중해서 예. 이번 예. 총선 좀 어렵지만 상대방 부분은 시끌시끌하고 화려한데 예. 그걸 좀 어떻게 이기길 바라는데 근데 오늘 만나뵈니까 이 정자가 틀린 것 같아요. 힘이 넘치시고 패기가 넘치신 것 같아요. 예, 홍 대표님도 이어주십시오. 어차피 뭐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이제 5선 의원 하셨던 분이 이용희 의원하고 김종호. 우리 저 돌아가셨던 김종호 그 6선 부의장이 6선 하셨죠.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7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고비를 잘 넘기셔서 예. 7선, 8선까지 장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 바쁘신 시간인데요.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구민들에게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뭐 리얼토크 간판 진짜 만만치 않네요. 토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릴 말씀 청원 국민 여러분께 다 드렸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힘을 가지고 청원군의 미래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손 들고 리얼톡 한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판이네 진짜. 예.